트로페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은 꼭 폴고레를 시승을 해보시고 마칸 EV랑 비교할 때는 굳이 마칸 EV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입니다. 바로 어제 이제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타고서 이제 폴고레로 갈아탔는데, 어제 탔었던 그 트로페오의 감각을 기억하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그 폴고레가 그 트로페오랑 또는 뭐 모데나, GT 얘네랑 비교만 할 게 아니라 마칸 EV랑 정확히 비교를 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2026년형 그레칼레 이 폴고레 같은 경우는 오릴 드라이브 디스커넥트 그 클러치가 들어가요. 얼마나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WLTP 기준으로는 무려 580으로 80km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나라에 이제 인증 받아봐야 알겠지만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지금 333인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네. 외관적으로는 사실 근데 어제 보여드렸었던 그 트로페오랑 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거, 그리고 트로페오는 여기 이 트라이던트 3지창에도 빨간 줄이 들어갔었잖아요. 자, 여기 폴고레랑 트로페오 나란히 있어가지고 간단히 차이점만 보여드리자면, 폴고레는 그릴이 이렇죠. 트로페오는 아주 더 빵빵 뚫려 있고, 그리고 이 밑에도 다릅니다. 당연하겠지만 얘는 여기 폴고레라고 써 있고, 얘는 트로페오, 그리고 얘는 라이트가 들어온다, 브리더에.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트로페오는 머플러가, 쿼드 머플러가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과격하죠. 근데 이 폴고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머플러가 없는데도 의외로 잘 어울려. 여기는 마세라티 시승차 있는데, 야, 저 MC20가 아주 박살이 났네. 어떡하냐. 휠이, 트로페오 휠이 참 멋졌는데, 이 휠은 어쨌거나 좀 에어로다이내믹을 더 고려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에는 255, 뒤는 295로 갔습니다. 타이어도 다르네요. 지금 이 폴고레 같은 경우는 스콜피온 MS입니다. 옆에서 봤을 적에 지금 달라 보이는 요소는, 그리고 이 시승차가 지금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지금 확인 중인데, 여기에 그 푸오리 세리의 옵션이 들어갔는데 그게 무려 2,600여만 원? 엄청 비싼 옵션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 후방 안개등을 못 보여드렸는데, 얘는 양쪽이 다 들어가는군요. 제가 어제 그리고 야간 주행하면서 보니까 얘도 저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모듈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정교하게 그래도 야간 주행할 적에 도움이 된다. 인테리어도 지금 컬러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이탈리아 가서 보니까 앞으로 마세라티가 이 푸오리 세리의 옵션을 푸오리 세리의 프로그램을 엄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하는 거죠.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 시트도 지금 완전 투톤이 아니라 이게 3톤이네.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던트도 파란색 집어넣은 것도, 이것도 커스텀한 것 같고, 이래서 이게 비싼 옵션인 것 같은데, 가죽은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그 트로페오랑 다른 가죽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간은 확실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칸 EV랑 비교할 적에 전 세대 마칸과 비교할 때는 월등히 좋고, 하물며 현행 마칸 EV랑 비교하더라도 그레칼레가 실내 공간은 또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카본 아닌 줄 알았는데 3D 카본이래요. 야, 이것도 근데 옵션이 아니야. 요거는 기본 사양입니다. 이 파란 스티치는 것도 이거 지금 옵션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는 이것도 포르쉐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좋은 옵션이에요. 좋은 오디오. 기본으로 들어가는 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부메스터보다도 저 소너스 파베르가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마칸 EV보다 이 그레칼레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터보나이트 컬러가 이쁘네. 버튼은 일로 갔습니다. 이제 이 깊이가 좀 더 깊어졌어요. 바닥은 별도 공간 없어요. 여긴 그냥 배터리 점검할 때 쓰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니, 이 바닥, 트렁크 바닥 높이 조절하게끔 돼 있는데, 이 밀어넣기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높이거나 낮추지 않아도. 저 뒤에 있나? 아, 얘는 배터리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얘 뺄 수가 없구나.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레칼레 트로페어 같은 경우는 또 요 바닥에도 별도 수납 공간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모데나나 GT는 트로페어보다는 좀 더 여기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바닥에 들어가는 바람에 35리터 적었는데, 폴보레 같은 경우는 4가지 트림 중에서는 가장 적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이 시트 높이가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마칸 EV의 2열 공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도어 열리는 것도 요즘 만난 이 사이즈의 SUV 중에는 뭐 평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어도 보면은 지금 이게 가죽 인테리어 옵션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300 몇십만 원짜리인가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감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카본 트림은 터보에서는 기본 옵션, 그리고 이 부메스트 오디오는 옵션입니다. 오이츠. 제가 오늘 아주 화이트로 깔맞춰 왔거든요. 부담스러우시죠? 그래도 멋쟁이 차니까. 오늘 제가 2열 시승기는 못 보여드리는데, 이 차는 운전하면서 바로 느낀 게, 이거 뒷자리에 타면 피곤하겠다 였었어요. 이게 뭐 유연한 서스펜션, 유연한 승차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이 단단해가지고, 이거 지금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와, 얘는 확실히 이게 뭐 타이칸도 그렇고 마칸도 그렇고 이 에어 서스펜션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늘어난 무게 때문에 얘가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얘도 한 2.3톤 될 거예요. 그거를 다스리려면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나 봐. 국내 브랜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포르쉐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약간 그런 승차감을 다루는 것, 운동 성능은 여전히 좋아요. 포르쉐 차들은 뭐 911이든 뭐 파나메라든 뭐 타이칸, 마칸까지도 뭐 카이엔 뭐 할 것 없이 718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좋은데, 여전히 좋은데, 이런 하체를 다스리는 거는 좀 더 안락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네. 이 2열 시트 등받이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 오래 달리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등을 세우고 앉는다고. 발은 잘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그래도 좋은 점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송풍구는 이 비필러는 없고, 원래 마크는 없었죠. 여기 가운데만 있는데 이것도 좋아. 이 앞도 그렇고 이 뒷자리도 그렇고 송풍구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손으로 물리 버튼, 물리 레버가 들어갔어. 타이칸이랑 달라. 파나메라랑 달라. 파나메라도 이거가 아니었지. 그리고 공조 장치는 4존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서 이 풍량까지도 좋아. 이 터보라서 얘는 이거 일체형 시트거든요. 스포츠 시트. 근데 확실히 전방 시야는 좋지 않아요.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밀폐력은 좋고, 예. 이쪽 후방 시야도, 여기도 요 그린하우스 쉐입이 좋아서 시야는 좋다. 네. 암레스트도 보면은 이거 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암레스트는. 근데 가죽으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여기도 가죽으로 마감은 했어. 근데 이거는 요 가죽이랑 다르다. 이거 그냥 인조네. 네. 여긴 다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그래도 가죽을 써가지고 우리 상박, 팔 여기 닿는 데를 조금이나마 좀 보완을 했다. 이 시트는 어제 그 빨간 것보다 이거가 훨씬 더 고급스럽네. 뭔가 좀 강렬한 취향 차이일 수 있겠으나 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이게 더 좋네요. 폴고레지만 인테리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메뉴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고, 메뉴도 이거 전기 차량 요 메뉴가 있어서 에너지 소모라든지 충전 레벨, 배터리 레벨 이런 거 설정하는 거죠. 요 메뉴가 하나 더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얘는 달라요. 코르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려서 하는데
돌려서 하는 건 똑같지만 보면 스포트가 최고 성능을 내고, 그리고 기본은 GT, 그리고 맥스 레인지는 시속 1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그리고 엑셀 반응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지상고를 한 20mm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메뉴는 이볼브드로 할지 클래식으로 할지 릴렉스드로 할지가 있는데, 클래식으로 하더라도 내연기관의 메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080이 파워 리저브거든요. 파워를 내가 지금 80 얼마나 쓰는지, 꼭 롤스로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회생제동이 될 때는 여기서 이제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 시프트 패들은 얘도 갖추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당기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2개가 됐잖아요. 지금 회생제동을 제일 세게 한 거고, 플러스 쪽 시프트 패드를 당기면 줄어들고 없어지고, 당기면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4단계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로 두면은, 그러니까 항속할 수 있게끔 아예 그냥 엔진 브레이크 걸렸는 그 느낌 있죠?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D로 두면은 이제 엔진 브레이크 정도의 회생제동은 하지만 이것도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그레칼레 트로페오에서 느꼈었던 것보다는 적습니다. 어쨌거나 구름을 더 유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약간, 얘는 근데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마세라티 그레칼레 이 폴고레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러니까 포르쉐 차들도 그랬었는데, 최대한 회생제동을 하더라도 그런 이질적인 막 이 불쾌한 느낌 있죠? 그거를 좀 지양하는 쪽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릴 거는 인공 사운드 있죠? 그게 시동을 켜볼게요. 끌 때도 소리가 납니다. 근데 키면 뽕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스포트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현저히 좀 올라갑니다, 소리가. 그리고 이 패턴도 다르죠? 근데 이게 3D 카본이라니. 오, 엄청 두껍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 그대로 있고, 컵홀더라든지 정말 뭐 차이가 없어, 다른 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네, 아무튼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행하면서. 네, 그레칼레 폴고레 주행해 보겠습니다. 소프트 클로징은 처음에는 그래도 아쉽다가 저 문 닫히는 느낌이 아주 묵직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드네요. 이게 승차감이 뭐랄까, 어제 탔었던 그 그레칼레 트로페오랑 비교를 하면은 좀 더 단단한 게 있으면서도 물러요. 전반적으로는 부드러운데 턱 넘을 적에 있죠, 높은 그런 방지턱이나 뭐 웅덩이, 포톨 같은 거 빠질 때는 확실히 좀 세게 끌어당겨.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이 늘어난 중량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 이거 또 이러네. 아, 이거 좀 제발 없애주면 좋겠어. 이거 그 도로 표지판 인식하는 거 있죠? 이거 주행할 때마다 꺼야 돼. 얘가 최고 출력이 그 트로페오보다도 세요. 558마력, PS로 했을 경우엔 그렇고 HP면 550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중량 때문에 제로백은 트로페오보다는 느립니다. 얘가 4.1초고 트로페오가 3.8초 530마력이니까 뭐. 아, 그리고 이런 내리막길에서 살짝 뒤로 밀리는 거, 이것도 좀 거시기 하네. 이렇게 보면 제가 엑셀 오프를 하잖아요? 그럼 뒤로 밀려나. 이게 트로페오 때는, 내연기관 때는 못 느꼈던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제 트로페오에서도 관찰했던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엑셀 온 했다가 오프 하잖아요? 오프 했는데도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엑셀 온 하다가 오프를 해서 발을 그냥 뗐는데도 속도가 올라가. 이 싱크가 안 맞아. 이거는 간단히 고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도, 이런 맨홀 뚜껑 지나갈 때 보면은 얘가 20인치로 1인치 작은 휠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도 그 물렁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휠 타이어 작은 거에서 오는 것 같고, 근데
큰 웅덩이 치거나 속도 방지 더 큰 높은 거 넘어갈 때는 쫙 땡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중량 때문에 셋업을 설정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폴고레라서. 만약에 지금 그레칼레를 뭐 GT냐 모데나냐 트로페오냐 아니면 폴고레냐 네 가지 중에 고민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 모데나나 GT 그 2리터 터보 엔진은 못 타봤거든요. 300마력 330마력짜리는. 그래서 걔네는 논외로 치고, 논외로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폴고레가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서 그 9,900만 원이면은 시장에서 이런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에서 살 수 있는 이런 D세그먼트 SUV 중에는 파격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얘가 지금 배터리가 캐틀이거든요. 그 CATL 그것 때문에도 좀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105kWh나 됩니다. 엄청 크죠. 105kWh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만큼 들어가는 차가 또 뭐가 있었지? 아이오닉 9이 그랬었나? 뭐 아무튼 근데도 주행 가는 거리를 333밖에 못 뽑아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좀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오릴 드라이브인데 저항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 주행 가는 거리에서 많이 로스를 보는 게 있고요. 지금 달려보니까 꽤 그 실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올라가네. 얘 한 400km는 충분히 가겠어요. 지금 오늘 온도가 5도거든요 외기가 5도인데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어제보다 더 차서 전기차 테스트로는 오히려 최적의 조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400km 주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타고 그런다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타더라도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칸 EV가 워낙에 월등히 주행 가는 거리가 좋죠. 그리고 또 2026년형 이 그레칼레 폴고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릴 드라이브 디스커넥트 클러치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네 바퀴 접지가, 네 바퀴 구동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 적에는 그냥 뒷바퀴 굴림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유럽에서는 80km나 주행 가는 거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500km였던 게 580km가 됐어. 그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그거가 이제 26년형에 들어오면은 300, 한 6, 70 받지 않을까? 380까지도 보겠는데, 그러면은 실주행 가는 거리는 450 이상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끝물 처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9,900만 원에 요 구성 살 수 있다고 치면은 옵션을 뭘 넣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으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주행 가는 거, 물론 또 이제 새로 나올 차들 생각하면은 뭐가 괜찮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깊이 치고 지나갈 적에는 약간 좀 억세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근데 다시 말을 잇자면 그 실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400km 남짓 갈 수 있을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막 우려할 수준으로 주행 거리가 짧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오히려 좀 개눈 뜨고서는 차를 예상했었거든요. 기대했었거든요. 뭐 배기, 그런 감성적인 만족도라든지 주행 질감적인 부분은 뭐 그래도 그냥 마세라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했었으나, 근데 오늘 타자마자 가뜩이나 지금 이 트로페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타보니까 이 정도면은 트로페오를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실내 고급스러움은 사실 이건 옵션 어떻게 넣느냐, 어떤 컬러 조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겠으나 이 거주성적인 부분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거주성도 일단 좋고, 근데 그건 뭐 트로페오든 모데나든 GT든 같긴 하니까. 이제 스포츠로 바꿨어요. 지금 배김이 바로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달라지죠? 이게 그리고 마칸 EV보다 이 소리가 더 듣기 좋아. 마칸 EV는 되게 좀 피로화도가 생길 수 있을 소리였거든요. 계속 듣고 있으면. 아무튼
트로페오랑 얘기를 정리를 하고서 마칸 EV랑 비교로 넘어갈게요. 트로페오보다 얘가 위에 있는 거는 유지비적인 부분에서 훨씬 저렴하게 유지할 거고, 타이어도 1인치가 작으니까. 물론 전기차 그 연료비에서 아낀 돈을 타이어로 다 쓴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지비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적게 들 것이고, 이 폴고레가. 그리고 가뜩이나 마세라티가 V8 엔진을 버리면서 V6 네튜너 엔진으로 갈아타면서 야 저게 무슨 마세라티 배기음이냐 막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 터라, 오히려 그럴 바엔 그냥 전기차 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 나가는 거는 이 소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더 안정적이야. 이게 여기서 어제 똑같이 밟은 길이거든요, 그 트로페오 가지고. 더 낮게 깔려가네. 그 코르사 모드가 심지어 아닌데도. 신기하다. 어제 트로페오 타면서 제가 막 이 차는 몰아붙이면 더 안정화되는 차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조금 덜 몰아붙여도 안정적인 마칸 EV가 좀 더 짱짱한 느낌이랄까, 그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그레칼레 그렇다고 이 그레칼레 폴고레가 없는 건 아니고, 얘도 충분히 그런 펀 드라이빙이 느껴지는 전기 SUV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난 마칸 EV 고민한다 그러면은 꼭 이거 폴고레 타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레칼레. 이 소재적인 거가 아쉬운 거가 얘는 없어요. 뭔가 이 컵홀더만 만져봐도 알 수 있어. 얘는 안에도 다 부직포 대놨거든, 이 달그닥 소리 안 나게끔. 그리고 하물며 이 밑에 하단까지도 다 가죽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은 싸. 물론 마칸 EV는 지금 기본이 있고 4가 있고 4S가 있고 터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을 맞추려면, 얘가 근데 출력이 또 558마력이라서 이거 맞추려면은 터보보다는 낮고 4S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물론 출력이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냥 이런 저런 걸 볼 때 저는 그레칼레 EV가, 그레칼레 그 폴고레가 마칸 EV랑은 붙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다.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들도 마칸 EV는 아예 없었잖아. 내연기관 차 탈 때는 이거 가지고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급가속할 적에 내가 먼저 업 해가지고서는 뻥뻥 터트리면서 달리든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시프트 패드를 당기는 경우는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느낌도 내연기관이랑 좀 다르다. 텐션이나 이런 게 좀 더 고무 같은데, 얘는 이렇게 돌아나갈 때 느낌이 너무 좋네. 안정적이에요. 오우, 야, 기대를 안 하고 타서 그런지 저는 그레칼레 EV가 트로페오보다 더 좋네요. 트로페오뿐만 아니라 마칸 EV보다도 더 좋아. 야, 놀랐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밟는 것도, 어제 그 트로페오는 제가 스포츠 주행에서 나무랄 데 없는 브레이크지만 도심에서 탈 때는 좀 조절하기가 어렵다, 억세다, 스트로크도 짧고 그 안에서 이걸 막 조절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이 스트로크도 길고, 이 EV는 더 부드럽게 밟혀. 코르사 모드가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 어제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코르사하고 스포트하고도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코르사는 아예 그냥 이 ESC 제어 없애버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더 차가 그냥 풀 파워 뭐 이런 풀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좋았는데, 얘는 그냥 스포츠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얘도 이게 있나 볼게요. 없어. 론치 스타트는 없고. 오우, 더러르륵, 이 소리 뭐냐? 제로백은 4.1초라고 하는데 느낌상 그거보단 더 나오는 것 같네.
아무튼 지금 제가 아주 이 폴고레랑 트로페오랑 마칸 EV 석 대를 막 섞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그냥 헷갈리실 것 같은데 써머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로페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은 꼭 폴고레를 시승을 해보시고,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야 근데 내가 이왕 살 거면은 내연기관 마세라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근데 이 폴고레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재미나 또 경제성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마칸 EV랑 비교할 때는 굳이 마칸 EV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포르쉐의 상징이 있긴 하겠으나, 그리고 또 마세라티 브랜드에 대한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도 인정하나 하지만 일단 프로덕트만 놓고 보면은 얘가 지금 빠지는 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마칸 EV보다 어떤 그 움직임적인 게 살짝 걔가 좀 더 쫀쫀한 건 있으나 얘도 쫀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뭐 최근에 탔었던 스포츠 전기 SUV 중에는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엘레트라나 이런 걸 안 타봤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 경험에서는. 네, 암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